잠시 멈춰 서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꾸밈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학위와도 상관없고 단순히 엄청난 노력의 결과도 아니며 더더욱 운과는 무관합니다. 대담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구 중 단 1%만이 이 공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로 이들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번영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불과 몇 달 만에 여러분의 인생 서사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다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했을 그 구체적인 불꽃 말입니다.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누군가 제게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건네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종이 위에 적힌 글자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 아래에는 다른 방식의 사고방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닫힌 문만 보이던 곳에서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제게 학위를 주지도 유산을 안겨주지도 어떤 지름길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 청사진이었죠. 그 책의 심오한 영향력과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수십 년 동안 잘 기록되어 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바로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것을 글로 기록하고 작은 시험을 계획하며 그를 향해 구체적인 물리적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잠재력에 불과합니다. 제가 처음 취했던 행동은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우스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8,000원을 받고 건물 한 층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이자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키우고 다듬고 과정을 반복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한 층은 여러 건물과 수익성 높은 계약, 그리고 제가 초라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부끄러워하던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꼼꼼하게 적용된 순수한 끈기였습니다. 제가 늘 마주치는 가장 흔한 반대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냥 너무 늦었어요.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참으로 보편적입니다. 냉정하고 단순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의 부족과 아이디어의 부족을 혼동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이 더 적은 사람들이 훨씬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마주하게 해드리자면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신중한 재정 태도는 저축과 계획 같은 우수한 재정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실제적인 부의 축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으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빈 종이 맨 위에 대문자로 간단히 쓰세요. 둘째, 이 아이디어를 마이크로 액션으로 세분화하세요. 즉, 일주일 안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시입니다. 청소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첫째 주에는 동네를 정하고 집집마다 3군데에 제안을 하세요. 둘째 주에는 2군데의 추천을 요청하고 간단한 전단지 한 장을 만드세요. 셋째 주에는 잠재 고객에게 후기를 받는 대가로 한 번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마이크로 액션은 여러분의 몸이 마음과 연결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습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특정한 확언, 녹음,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들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것들이 저의 자동적인 반사작용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말이죠. 더 이상 그 생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 행동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이 정확히 왜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의해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신경 경로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단순한 의도를 깊이 뿌리박힌 습관으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삶의 방향을 이끌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뇌를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반복의 적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결한 확언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내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하며 나는 그것을 12달 안에 X% 성장시킬 것이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구를 매일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번에서 50번 크게 소리내어 암송하고 즉시 5분 동안 마이크로 액션 계획을 검토하세요. 이것을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반복은 어떤 형태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경훈련입니다. 동시에 사소한 승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걸었던 전화 한 통, 성공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하나,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 하나까지 말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록은 초기 열정이 필연적으로 식기 시작할 때 끈기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노력을 방해하려 할 내면의 반대 의견들을 다뤄봅시다. 실패하면 어쩌지,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쩌지, 그냥 시간 낭비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갉아먹는 듯한 두려움을 뱃속에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강력한 연료로 바꾸는 것은 제가 멘토들을 통해 길러온 태도입니다. 바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행하는 각각의 행동은 의심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작은 확신들이 쌓여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일상적인 일로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원칙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리더들을 관찰하고 부지런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견했습니다. 즉, 일관되고 계획된 행동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 향상 및 더욱 현명한 의사결정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시나리오에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세요. 어쩌면 서비스 디지털 제품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그 작은 틈새 시간을 마이크로 과제로 바꾸세요. 일주일에 3번 연락하고 저녁에 1시간을 할애하여 판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현재 실직 상태라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거절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가치 제안으로 전환하세요. 청소 서비스, 사소한 수리 또는 지역 배달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세요. 광고를 위한 스마트폰,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자금 수령을 위한 결제 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재정적 피드백 루프가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비록 미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아이디어는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차별점은 그것의 실행에 있습니다. 비관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의 손에서는 흔들리는 바로 그 아이디어도 자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반복을 수용하며 단호한 행동을 취하고 접근 방식을 끊임없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 활용될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가 코칭했던 수십 명의 개인들에게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와 99%를 진정으로 구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천재적인 지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관된 행동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에 의해 꼼꼼하게 이끌어지는 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이제 이 정보를 흡수했으니 종이 한 장을 꺼내 한 줄로 다음 12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적으세요. 그 아래에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마이크로 액션을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오늘 그 행동을 실행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이디어, 기록, 마이크로 액션, 반복이라는 이 근본적인 단순함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전체 과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결정과 일관된 반복의 체계적인 연속이며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한때 완전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들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제가 받아들였던 가장 만연한 거짓은 이것이었습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하려면 특별한 지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재들이 필연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과 함께 자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행 장어와 벽에 걸린 학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종종 결론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꾸밈 없는 진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것은 높은 지능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재정적 결과가 금융에 대한 기술적 지식보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중에 실제 경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빛나는 재능을 가졌지만 빚더미에 완전히 갇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단 한 번도 대학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바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제가 갑자기 더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커리큘럼과 교육기관에서 눈에 띄게 빠져 있던 것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정체된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말을 단순한 동기부여성 수사로 치부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최근 연구들은 낙관주의나 성장 마인드셋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뛰어난 재정관리 행동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더 낙관적인 사람들은 저축을 더 꾸준히 하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문해력과 마인드셋 훈련을 결합한 프로그램들은 이미 저소득층 인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용과 소득 창출에 대한 그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떤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재정적 성과까지도 바꾸는 심오한 개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것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맡기로 선택하는 역할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어 라고 반응하지만 궁극적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위험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단계처럼 느껴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들은 그 길잡이가 되는 질문을 던진 후 자신의 생각, 작은 행동, 그리고 언어를 이 새롭고 원하는 상태에 맞춰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를 강조해 온 이유입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는 행위는 아이디어를 자기 자신과의 개인적인 약속으로 효과적으로 바꿉니다. 제가 언젠가 소박한 목표, 즉 바닥 한 칸을 청소하고 36,000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적었을 때 그 사소해 보이는 목표는 훨씬 더 큰 목표들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거창한 것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각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생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생각, 길잡이가 되는 확언 또는 특정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은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신경가소성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마인드셋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자동적이 되고 순전히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도록 보장합니다. 즉, 의도적인 반복은 추상적인 의도를 일상적인 재정 결정을 이끄는 습관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개인 발달에 적용된 신경과학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의 사례를 원한다면 배움이 부족하다거나 학력이 없다와 같은 꼬리표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정신적인 끈기와 끊임없는 행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리처드 브랜슨은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고집스럽고 대담하며 끈질기게 노력하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조앤 K 롤링은 여러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미혼모였지만 운이 아니라 끈기 있게 노력하고 적응하며 자신만의 비전을 계속 믿는 능력 덕분에 성공할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식적인 교육이 쓸모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인내와 태도가 어려운 초기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제한적인 믿음을 품고 있나요? 돈은 더러워, 돈은 소수만을 위한 거야. 나는 이런 것에 태어나지 않았어. 이러한 문구들은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은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많이 반복합니다.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은 간단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실용적인 믿음, 즉 짧고 구체적이며 행동 지향적인 믿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연구와 제 경험이 어떤 아이디어를 꾸준히 듣거나 읽거나 반복하는 것이 그것을 자동적인 행동으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정직한 가치로 부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자신의 작은 목표들을 점검하고 생각과 현실을 연결하는 적어도 한 가지 작은 행동을 취하세요. 자꾸 꾸준한 발걸음은 거창하지만 제대로 반복되지 않는 계획들을 능가합니다. 만약 여전히 문제가 시간이나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구상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몇 번이나 기회가 사라졌나요?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본 태도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하더라도 새로운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조절해 나가는 용기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실수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바꿉니다. 궁금증과 조절로 맞서는 모든 실수는 제한적인 믿음을 약화시키고 다음 단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했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에 대한 한 가지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고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 옆에 그 반대되는 실용적인 믿음을 적으십시오. 다음 48시간 안에 당신에게 새로운 믿음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취할 한 가지 작은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작은 승리들을 기록하는 것과 병행하여 하루에 30번에서 50번씩 20하루에서 30날 동안 새로운 믿음을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이러한 프로토콜, 즉 쓰기, 작은 행동, 반복, 그리고 모니터링은 신경가소성을 활성화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더 이상 변명이 아닌 도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학위와 변명으로 자신의 가치를 계속 재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의 행동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마음가짐을 훈련하기 시작할 건가요? 시작하기 위해 더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각, 습관, 그리고 끈기를 조화롭게 맞춰 현명하게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날을요. 엄청나게 큰 방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등은 구부리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며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일인 것처럼요. 앞에서는 한 남자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말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고프였습니다. 그는 소리칠 필요도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바뀔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일까봐, 실수할까봐, 판단받을까봐. 그리고 제 마음속의 침묵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갇힌 포로가 되었습니다. 빌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들어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꿰뚫었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틀에 맞추기 위해 제가 만들어냈던 인물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제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확장하는 대신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제 특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이 되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척할 필요 없어. 그것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것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고 시험해보고 실수하고 민망했지만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제가 연습을 통해 배운 것을 설명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뇌는 적응합니다. 위험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두려움은 그 지배력을 잃습니다. 이것을 신경습관화라고 합니다. 떨면서도 진정성 있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경로, 즉 용기의 경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본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하고 싶은 말을 참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직장에서 가족과 함께 관계에서 그저 어울리기 위해 가면을 썼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이것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측정하기 시작하고 모든 비판은 당신의 자신감에 타격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부의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하기로 결정할 때 여전히 겉모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만하다고, 미쳤다고, 다르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래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의 창백한 복사본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무대에 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으며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저는 떨었고 더듬거렸지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쳤을 때 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 만족감, 심지어 재정적 안정성을 가집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할 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믿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일치가 있는 곳에 명확함이 있고 명확함이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료함 덕분에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 없이 아이디어를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과 망설임을 인정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온 우주가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진실의 주파수, 즉 올바른 진동으로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보다 더 강력한 이끌림은 없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100% 살아간다면 인생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꿈을 숨길 필요도,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던 노력을 멈추고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이 진정한 자신답지 않다고 느끼는 삶의 영역을 적어보세요. 직장일 수도 있고 집안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기록하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연습을 매일 일주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새로운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옥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영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도요.
결국 진정성은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박수를 요구하지 않죠. 그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가면을 벗고 마침내 당신의 진실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삶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마비시키고 모든 가능성을 삼켜버리는 기제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그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그 속삭임이 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약은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사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순간과 기회 그리고 평판을 서서히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심이 미래를 모욕적인 공간으로 그렸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까? 이러한 마비시키는 질문들은 모든 사회 계층, 모든 지식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려움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아이디어들이 싹트고 기회들이 솟아나던 회의나 교육, 모임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제가 무식해 보일 거라고 속삭였기에 질문하지 않고 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택했죠. 하지만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침묵함으로써 저는 초대받을 기회를 놓쳤고 확신을 잃었으며 문을 한 번도 두드려 보지 못한 채 닫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추구할 수도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느낌은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무언가를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바로 의심을 줄여줍니다. 작은 확신 하나하나가 내면의 회의론에 맞서는 증거가 됩니다. 과학은 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뒷받침합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뇌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신체를 접촉시키는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출 치료는 두려운 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두려움 반응을 없애고 새로운 반응 패턴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심 역시 둔감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편함이 그 강도를 잃고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작은 행동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 이제 주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중함과 의심을 혼동합니다. 신중함은 실제 위험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계획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반면 의심은 그저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말하며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또한 손실회피라는 경제적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데 의심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잠재적 손실을 과대평가하고 그럴듯한 이득을 과소평가할 때 결국 우리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좌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놓쳐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의심이 나타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종이에 적으세요. 덮어두지 말고 종이 위에 명확히 드러내세요. 그런 다음 그것을 시험 가능한 질문들로 세분화하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30일 동안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으로
증명 행동을 계획하세요. 24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으며 가설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회의에서 5분 정도 발표하겠다고 자원해 보세요. 고객에게 요청하는 것이 두렵다면 짧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내세요. 소액 투자가 두렵다면 학습 비용으로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행동의 규모는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의미가 있을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고 효과를 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4나 5 정도의 중간 정도 불편함을 유발하는 작은 행동을 하나 선택하세요. 이 행동을 첫째 주에 3번, 둘째 주에 5번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감정적 반응과 실질적인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매주 평가하세요. 당신의 기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기회들이 변했습니까? 30일이 끝나는 시점에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 현재의 두려움을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는 의심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노출, 뇌 가소성, 그리고 미세 실험의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실생활에 적용된 과학입니다. 이론과 환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리더들, 사업가들,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는 생각에 갇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유명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한탄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종종 하나의 단순한 패턴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증거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당신을 마비시키는 의심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14일간의 실험으로 만드십시오. 결과를 기록하는 매일의 작은 행동들로 말입니다. 만약 의심이 나는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면 하루에 한 번씩 제안을 해보십시오. 만약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라면 하루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공개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비록 실패가 있더라도 만약에라는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실제 데이터, 확실한 증거, 그리고 의심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경험의 보고입니다. 의심은 당신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저항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행동하세요.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비록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우주가 당신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의심은 힘을 잃고 마음은 정렬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만이 아는 가장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함으로써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단력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하나의 몸짓, 하나의 선택, 하나의 움직임. 바로 그렇게 당신의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이 여정 속으로 당신을 더욱 깊이 이끌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지혜 진화에서 또 한 계단을 오르는 다음 단계이며 지금보다 1%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